안녕하세요. 가식남입니다. 지금 한낮이라 너무 더워서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배민 커넥트는 좀 놀다가 저녁에 나갈 생각입니다. 아, 집에서 뒹굴뒹굴 하다가 잡생각이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제 생각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할 주제는 평등입니다. 평등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제가 교회를 좀 오래 다녔었어요. 신앙은 1도 없는데 교회는 좀 오래 다니긴 했어요. 한 20몇 년 다녔는데 그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들었는데 주인이 하인 3명한테 달란트를 맡기고 가잖아요. 한 명은 5달란트, 한 명은 2달란트, 한 명은 1달란트. 그래서 맡기고 이제 멀리 여행을 장기간 가요. 그래서 각각 이제 그 3명의 하인들이 한 명은 5달란트 맡긴 하인은 이제 돈을 벌어서 5달란트를 또 남기고 그래서 10달란트가 됐어요. 그리고 2달란트 받은 하인도 또 열심히 일을 해서 4달란트가 됐어요. 근데 1달란트를 받은 하인은 그냥 땅에다 묻어둬 가지고 그대로 1달란트예요. 주인이 나중에 다시 집에 들어와서 그 하인들한테 맡긴 돈을 이제 어떻게 했느냐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차례대로 5달란트 받은 그 하인은 10달란트가 돼서 주인한테 칭찬을 받고 2달란트 받은 하인도 마찬가지로 주인한테 칭찬을 받고 1달란트 받은 하인은 주인한테 엄청나게 욕을 먹고 오히려 그 돈 뺏기고 달란트 뺏겨서 5달란트 받은 하인한테 줘버렸어요. 이게 이제 이런 비유가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참 불평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왜 다 똑같은 하인인데 왜 누군가는 많이 주고 누군가는 조금 주고 왜 그랬을까? 근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1달란트 받은 그 하인은 서로 이렇게 능력치가 다른 거예요. 5달란트 받은 하인은 그 5달란트를 소화해낼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있었던 거죠. 1달란트 받은 하인은 그만큼의 능력밖에 없었던 거고 그래서 아마 주인이 그렇게 맡긴 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 사람은 좀 머리도 좋고 일도 잘하고 좀 돈을 잘 관리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하인한테는 5달란트를 맡긴 거고 1달란트 받은 하인은 좀 아무래도 좀 그런 쪽에 좀 잘 못할 것 같은 돈 관리를 잘 못할 것 같은 그런 하인이라서 조금만 맡긴 게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는 생각 없이 그냥 그 비유를 읽었는데 요즘은 이제 좀 뭐랄까 그 여러 가지 생각 같은 게 이제 들더라고요. 그런 걸 보더라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본주의를 살잖아요. 그래서 빈부격차가 있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성경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에서도 이게 빈부의 격차가 있는 거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하인과 1달란트 받은 하인. 이것도 빈부의 격차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도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이제 부정을 하면 안 돼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막 되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각자의 능력에 맞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 뭐 사자나 호랑이가 동물 잡아먹고 그 뭐 얼룩말이 뭐 풀 먹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렇다고 뭐 사자가 풀 뜯어먹고 호랑이 그 얼룩말이 동물 잡아먹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 저는 이게 좀 뭐랄까 자연의 법칙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다 똑같이 모두 다 잘 살면 세상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모두가 못 살아도 세상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뭔가 대립되는 게 이게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성질의 것이 대립을 하는 게 아니라 공존을 해야 세상이 잘 돌아가는 거예요.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이 있어야 그 사바나 정글이 이렇게 잘 돌아가듯이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같이 공존을 해야 또 우리 인류도 잘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 세상 이 사회도.
저는 그래서 뭐 이 평등, 이게 뭐 솔직히 저도 이제 못 약간 그래도 못 사는 축에 속하니까 뭐 물론 이제 돈 잘 버는 사람들이 부럽기는 하죠. 나보다 이제 잘 살고 뭐 돈도 많이 쓰고 뭐 돈이 뭐 넘쳐나니까 뭐 뭐 돈을 막 뭐 뭐에다 쓰든 뭐 그냥 뭐 아무리 써도 뭐 돈 걱정도 없고 그런 게 좀 부럽기는 하죠. 근데 부럽긴 하지만은 그거를 막 질투하거나 막 저주하거나 막 욕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북한에서 말하는 평등, 뭐 잘생긴 사람도 못생긴 사람도 뭐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능력이 없는 사람도 뭐 오너든 노동자든 똑같이 다 그냥 똑같은 월급을 받으면은 이게 과연 평등한 거냐? 예, 이게 오히려 평등한 게 아니죠. 그들이 말하는 평등은 결과론적인 평등. 근데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과정이 평등해야 되지 결과가 평등을 하면 안 돼요. 결과가 평등하면은 발전이 안 생겨요. 인류가 진화할 수가 없어요. 인류는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경쟁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문명의 사회를 이룩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자연의 법칙이에요. 동물들도 서로 잡아먹히고 하면서 그게 계속 반복되다가 그 포식자들로부터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뭐 보호색 같은 것도 생기고 뭔가 독 같은 것도 막 이렇게 생기고 뭐 어떤 게 뭔가 그 자기만의 그 발전을 한 거죠. 그 종의 발전. 또 포식자는 더 잡아먹기 위해서 또 사냥법을 더 터득하고 또 발전을 하게 되고 이게 지구 아무튼 이 그 자연의 법칙인 것 같아요. 전체적인 이 그 지구 통틀어서의 모든 생물들의 그 자연의 법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부정하면은 자연의 법칙을 저는 거스른다고 생각을 해요. 뭐 좀 냉정하게 말하면 좀 약간 뭐랄까 좀 너무 이렇게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고 잡아먹고 하는 게 좀 솔직히 좀 가슴 아프고 되게 몹쓸 행동이고 막 그렇기는 한데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는 강자가 약자 위에 있는 게 이게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쩔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양심과 윤리와 도덕이 있는 거죠. 우리 인류는 그렇기 때문에 동물과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약자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하지만은 그렇지만 이제 돈적인 거에서는 자본적인 면에서는 그거는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못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하지만은 그렇지만 이제 돈을 많이 벌고 못 벌고의 차이가 존재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최소한의 그런 자연의 법칙은 있어야 그래야 우리 인류도 발전을 하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더 노력을 하고 남들이 없는 뭔가 자격증을 더 따려고 하고 그런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평등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결과가 평등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결과가 평등하면은 도태되고 나태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몰락을 하게 되는 거죠. 북한 같이 이렇게 저런 공산주의 체제가 그래서 이렇게 못 사는 거잖아요. 이게 결과의 평등을 외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정이 평등하고 결과는 불평등해야 돼요. 그게 진정한 평등이에요. 성경에서도 나오잖아요. 5달란트 가진 사람은 더 부자가 되고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오히려 5달란트 가진 사람한테 뺏기고 게으르면은 그만큼 나의 몫은 없고 내가 재능이 뛰어나고 열심히 노력하면은 그만큼 더 많이 벌고 그게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평등한 거예요. 뭐 진짜 푸시업 한 개도 못하는 힘 없는 사람이 뭐 경찰이 되고 소방관이 돼서 뭐 그런 게 평등이 아니에요. 뭐 범죄자 옆에다 두고 어떻게 막 이러고 이게 평등이 아니라고요. 여자니까 뽑아줘야 돼. 이게 평등이 아니에요. 여자든 남자든 똑같이
똑같이 시험을 봐야 이게 평등한 거예요. 남자가 합격 기준이 만약에 뭐 푸시업 50개다. 그럼 여자도 똑같이 50개를 해야 이게 평등한 거예요. 이거는 자질이 있고 없고 그 차이로 이게 시험을 합격을 붙이느냐 떨어지냐 해야 되는 거지. 뭐 여성이니까 좀 약하니까 푸시업 5개, 남자 힘세니까 푸시업 50개 이러면은 이게 평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결과의 평등이에요. 이거는 과정의 평등이 아니에요. 예. 이거는 그냥 결과가 평등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예. 그냥 능력도 없는데 여자니까 뽑아. 그냥 성비율 맞춰. 이거는 그냥 결과의 평등인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이런 정책을 자꾸 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나라를 공산화시키려고 하는 건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보면 참, 너무 답답해요. 뭐, 비정규직을 갑자기 뭐 정규직으로 만든다던가, 그런 것도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아무튼, 뭐 주저리, 평등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좀 서로 대립 안 하고 화합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너무 되게 갈등이 많잖아요. 옛날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뭐 한남 중이니 뭐 메가리니 막 하면서 막 서로 뭐 남자 여자 엄청 싸우잖아요. 남자 여자 성 갈등 있지. 뭐 보수와 진보 이렇게 정치적으로 정치적인 이념으로 싸우지. 뭐 또 뭐 노조와 또 회사 간에 또 막 서로 뭐 월급 올려달라 막 이런 식으로도 서로 싸우지. 좀 너무 이렇게 되면 나라가 점점 더 약해지는데 그러면 또 외국한테 먹히기 딱 좋거든요. 지금 되게 위험한 게 저는 중국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거 한 100년 전? 뭐 그때는 일본이 우리나라의 적이었었지만은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그때는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적이었고 뭐 실제로도 뭐 일본이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은 잘못을 했지만은 지금도 만약에 방심한다면은 이제는 일본이 아닌 중국이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옛날 일본처럼 나라를 완전히 뺏어서 먹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자본으로 잠식을 하는 거죠. 중국의 문화와 사상과 그런 것들을 은근슬쩍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 안에 그냥 완전히 다 그냥 퍼뜨리는 거죠. 중화주의 사상을. 그러면 우리나라가 좀 문제가 뭐냐면은 선동을 좀 잘 당해요. 세뇌, 선동 이런 거 좀 잘 당하는 것 같아요. 약간 좀 이성적이기보다는 감정적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국민성이 좀 감정적인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선동 같은 걸 좀 잘 당하는 것 같아서 그래도 좀 아직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 그때 뭐 조선 구마사인가 뭐 SBS 뭐 드라마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폐지됐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좀 깨어있는 국민들이 많구나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중국 진짜 참 요새 좀 조심해야 한다 생각은 하고 있어요. 뭐 물론 바로 옆에 있는 큰 강대국이니까 안 친하게 지낼 수는 없는데 항상 좀 경계는 해야 된다. 우리나라의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우리가 그들에게 잠식되지 않기 위해 항상 우리는 단결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다음에 또 봐요. 안녕.